네, 김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사 에스팍입니다. 네, 우리가 네 번째 책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 뭐 첫 번째는 이제 천 작가님이 계셨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물에 잠긴 아버지. 천 작가 있었어요? 천 작가랑 이제 수다던 거. 네, 수다던 아.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지난번에 그 뭐였죠? 물에 잠긴 아버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권이 더 있었지 않았어요? 아니죠. 그 다음 한 권. 한 권이에요? 네. 근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지? 그거잖아요. 그 뭐냐? 데릴 커닝엄? 아, 슈퍼크래시? 예, 슈퍼크래시. 아니,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죠. 아, 그래요? 네. 어찌됐건 저희의 이번 책 방송도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목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야? 네, 대단하신 거죠. 다시 돌릴 수도 있는 텐데. 나라면 클릭 안 해. 그렇죠. 보면. 대단하십니다. 예,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금융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이걸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 방송의 카테고리.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서 막 베껴온 것 같다 그랬잖아요. 왜 자꾸 그런 거 생각을 하나도 못하면서 말만 해. 무슨 북다방 이런 거 있잖아. 북다방! 책갈피. 교체했죠. 책갈피 바꿨어요? 기가 막히는 제목 아닙니까? 이번에 또 어디서 훔쳐왔니? 안 훔쳤어요. 대도야, 대도 박기사야.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네. 어찌됐건 이번 책도 뭐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은 그리고 관심 분야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냥 즐길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박 기사가 지가 관심 없으면 다 대중적이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중적이지 않잖아. 대중책이야. 이거 앞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대중들에게 지식을 보급하고자. 보급하고 그죠? 대중서적이야.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전문서적이 아닙니다. 제목만 딱 보면은 선뜻 클릭하기가 힘들잖아. 선뜻 이게 책을 뽑기가 힘든? 그래요? 그렇죠.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금융 이야기면 이분들도 되게 금융을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한테 쉽게 보급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섰을 텐데 박 기사는 이제 과감하게 대중적이지 않다. 대중적이지 않아요. 대중적인 건 이제 고전 문학. 네. 책 방송들 보면은 고전 문학. 이런 걸 판을 칩니다. 이제 문학 좀 그만 봐요.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문학 하나에 비문학 하나 이게 균형 잡힌. 우린 독서 생활 합시다. 예, 그래야 되는데 읽기가 참 아직 초창기라서 네.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다룰 책은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금융 이야기고요. 작가는 왕웨이라는 중국 작가가 되겠습니다. 왕웨이. 네, 뭐 아는 것처럼 말해요. 왕씨 중국인이면 다 비슷하지. 그렇죠. 외국인들이 김씨, 이씨 네. 보면 비슷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뭔가 중국에 이거 왕씨들이 많아.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해서 뭔가 그런 한이 맺힌 듯한. 전지현 씨도 왕지연이잖아요. 원래 왕지연이에요? 아니에요? 화교인가?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그죠?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서 그냥 던졌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너무 이렇게 명예훼손 당할 수 있는 거 막 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명예훼손 안 당합니다. 뭐 더한 거 하는 사람들도 명예훼손 안 당하던데. 저희가 이거 좀 재미난 소식, 이게 경제, 금융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지금 저녁 먹고 왔는데 굉장히 뿌듯한 저녁. 와, 대박이야. 요즘 편의점 미쳤나봐. 네, 저희가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네. 엄청 뿌듯했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특히 우리 박 기사가 편의점에서 국밥을 말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제가 한번 도전해봤는데 나름 성공이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네, 호기심에 순대국밥 도전했었는데 명칭이 상하되죠. 뭐 CU에서 팔고 있는 네. 순대국밥 도시락. 생각보다 퀄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3,000원대잖아요? 3,800원이었어요. 네, 3,000원대 도시락들이 요즘에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동안 도시락 만든 새끼들 뭐야. 진짜 쓰레기들이지. 거기 반값도 안 되게 엄청 남겨 먹었다는 거 아니야? 엄청 남겨 먹었었고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막 위생 그게 계속 인터넷 같은 데 떠돌더라고요. 네. 엄청 철저하게 한다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막 홍보를 하던데 아무튼 이게 경쟁이 붙으니까 이렇게 도시락 이쪽도 완전 발전이 되고 일본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편의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제가 알기로 이 박 기사가 약간 친일파입니다. 예?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본 축구대표팀 뭐 유니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친일파라 하면 약간 친일파 느낌. 나쁜 의미의 친일파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뭔가 나카다 좋아할 것 같고 나카무라 좋아할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걸 수는 있죠. 물론 확실하지 않아. 왜냐면 나도 되게 오래된 기억에 얼핏 나는 거거든. 네, 맞아요. 맞죠? 네, 맞긴 맞는데
야, 친일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건 뭐 비스무리합니다. 그쪽 네. 뭐 편의점 문화나 뭐 사람 대하는 문화 뭐 이런 거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막 이런 거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드네. 죄송합니다.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예. 자, 오늘 다룰 책, 우리가 나름대로 품격 있는 방송 준비했는데,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금융 이야기. 이렇게 해서 금융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책이 선뜻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이제 김 기자님께서 저에게 추천을 해줬었는데, 네. 페이지 넘기기가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읽을까? 아니면 저기 꽂혀있는 다른 걸 읽을까?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손을 들었었죠. 그래도 의외로 빨리 읽었어요. 한 달 정도 만에 읽은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읽었죠. 네. 이걸 빨리 읽어야 딴 것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딱 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소에 막 관심 갖거나 뭐 흥미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보다 보면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읽던가 막 그래야 정상인데 네. 겁나서 다시 돌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겁나서. 네. 또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한번 돌리면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겁이 났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중국 사람이셔가지고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금융 이야기 이런 게 좀 많이 읽히는 책 이런 거는 보통 미국이나 네. 뭐 유럽에서 좀 지은 이들이 많은데 이 중국에서 작가가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새로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아시아뿐 아니라 이게 아시아 지역 자체가 서구 문명에 그냥 편입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류 경제학자들도 다 그쪽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의 경우에는 중국의 학자가 전체 금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확실히 신선하고 좀 대안적인 시각, 좀 외부의 시각, 객관적인 시각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에서 이제 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 기사가 생각할 때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 돈이죠. 예, 돈이고 이제 돈을 관리하는 뭐 은행이나 네.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금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뭐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 전체를 금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융통될 융자에다가 뭐 동금자 쓰면은 돈이 융통되는 시스템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옛날엔 뭐 조개 껍질 갖고 그냥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투자의 의미, 이 금융 안에 투자의 의미가 담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던 돈이 정말 세계 반대편으로 금방 가버릴 수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세계 역사와 결부되면서 거대한 역사적인 순간들에 금융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중간중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은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네. 로마가 사실은 국경의 뭐 그런 수비의 불안도 있고 인종 관리나 노예 관리나 이런 것들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낭비나 사치 때문에 망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그런 단순한 해석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당시에 그 주류 화폐였던 은화가 얼마나 그렇게 은 함량이 떨어졌는지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은 함량이 왜 떨어지게 되는지 재정의 결핍 때문에 은 함량을 떨어뜨린 다음에 화폐를 많이 발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를 다 접목을 시켜갖고 옛날 역사와 이렇게 계속 막 비교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왕씨 왕웨이님 우선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 소개 한번 예. 부탁합니다. 예, 이름은 왕웨이고요. 그 중국 금융박물관의 이사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1982년부터 중국 젠서은행, 중국은행, 미국 케미컬뱅크, 세계은행, 중국 남방증권유한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수십 개의 대기업의 제도개혁, 구조조정, 위탁판매, 인수합병 업무를 기획하고 조직하면서 중국 인수합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나오니까 저희 광고 한번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네. 예, 여기서 아버지가 나오니까 한번 형제 또 듣고 가야죠. 그렇죠. 예, 여기서 광고 한 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있는 연극 형제의 밤입니다. 네.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테는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본인.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림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과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예, 이거 아버지 하면은 이 연극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네, 네. 이 아버지, 가족, 형제,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요즘에는 이 연극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본 연극이기도 하고 나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연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학로 찾아주셔서 이 연극 형제의 밤 한 편 보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3달 동안 본 작품 가운데서 그 어벤져스 빼면은 이 형제의 밤이 제일 났어요. 아, 어벤져스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내일 모레 예약을 해놨는데 글패구나. 글패 예약을 해놨는데 너무 보고 싶어갖고 지금 혼자 따로 가서 먼저 봐야 될까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진짜 끝내주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예, 기대 중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재미가 있는 연극 형제의 밤이었고요. 네. 예, 그 다음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 인수합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왕웨이까지 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2010년 텐진의 중국 최초의 금융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뒤에 수저우, 베이징에도 금융을 주제로 한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금융 관련 사람들이 그 단체의 고문 명단에 있고요. 2011년에는 이제 완전히 친한 친구인 그 런지창과 중국 금융박물관 서원을 만들어서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뭐 강연회도 열고요. 뭐 연사하는 자비로 관중은 무료로 시작한 강연회는 6개월 만에 3만 명이 참여하는 등 베이징에서 가장 사랑받는 독서회가 됐다고 합니다. 작가는 금융 지식을 보급하는데 공로를 세워서 언론에서 그를 중국 금융 문맹 퇴치의 교관이라고 칭한다고도 합니다. 네. 이 양력 딱 소개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사람은 약간 중국의 금융학자이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 세계 금융 쪽에 대해서도 해박한 실무를 담당했었던 그런 사람이고 네. 현재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대중들한테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런진창이나 뭐 왕웨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기억에 남네요. 중국 금융 문맹 퇴치의 교관. 기가 막힌 별명이네요, 이거는 진짜. 중국 금융 문맹 퇴치. 네. 사실 이게- 우리가 금융 하면은 다들 금융하면 뭔지 알고 은행도 매일같이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금융을 잘 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죠. 네, 예를 들면 빅쇼트 같은 영화, 그리고 옛날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뭐 뉴스에서 맨날 때려도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최경환도 모를 건데. 무슨 개드립이야 경제부총리한테. 알라나?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강만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몰랐을 것 같고. 제목에 최경환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버버대다가 말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금융적인 부분을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금융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네, 이 책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나요? 이 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좀 딱딱함을 좀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세계 역사, 뭐 로마 시대부터 해서 예전에 중국의 뭐 명나라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역사와 계속 이렇게 막 관계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좀 보지 못했던 그런 신선함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금융을 대하는 시선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금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제대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일부 금융이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그 전에 세 가지 이제 3대 버블 사건도 소개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이나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 사건, 그리고 영국의 남해 회사 사건, 이런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금융이 이런 부작용들, 투기가 좀 과열돼가지고 금융의 본질 자체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금융은 이걸 이겨내고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건 과거 금융의 역사를 보면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선에서 서구의 금융, 그리고 나아가 현재 전 세계의 금융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사례를 들면서 설명할 때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세계의 역사와 이제 금융을 섞은 거고, 네. 2부에서는 이제 중국의 역사와 이제 금융을 섞으면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신선하죠. 예를 들면은 저는 또 신선했던 부분이 청일전쟁 사례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다. 그리고 청나라가 그 당시에 북양함대라고 되게 큰 함대를 갖고 있었지만, 이런 얘기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를 쏘려고 했더니 포는 애들이 다 돈 바꿔먹어가지고 돈이 없었던 부패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전년도에 전함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팔려나갔고, 자기들이 먼저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호화롭게 왕실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이 금융제도 자체가 마비되어 있었는지, 후진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일본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최강자로 발돋움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 배 2대 팔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나니와 호랑 무슨 호였는데, 그게 중국이 가계약을 했었는데 그 잔금을 못 치러갖고 일본으로 팔려가서 일본에서 청일전쟁 때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이 이야기.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청일전쟁에서 본인들이 패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네. 신선하죠. 그죠. 우린 이런 게 못 그런 들었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모르고 있었고, 음. 전에 들은 이야기도 없었는데, 재미나게 그 역사 이야기를 풀어놓은 듯한 그런 재미난 글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 전체가 1부, 2부 아까 말해준 것처럼 앞에는 세계 역사, 로마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시기에 그 어느 가문이죠? 그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를 후원하는 애들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고리대업이나 사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금융적인 요소로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금융이 바탕이 돼서 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했다라는 사례로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 중국의 사례, 중국의 금융제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약간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렇죠. 뭐 네. 전장 이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결국 서구의 금융과 동양, 중국의 금융이 맞닥뜨렸을 때 동양의 금융이 결국 한 수 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많이 밀리게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책에서 재밌는 게 근본위, 음본위제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주요 기축통화라고 할까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흥미롭게 해주고 있는데 화폐를 맨 처음에 로마 시대에 은으로 쓰다가 네. 중간에 은 자체가 이제 결국 어디서 파내는 거잖아요. 멕시코에서 많이 파내는데 파내다 보니까 그걸 어느 쪽에서 중국 같은 데서 한 번에 은을 써버리면은 서구에서 은이 부족해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금이 나오고 그걸 또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금으로 바꾸고 금으로 바꿨더니 나중에 중국과 얘네가 만났을 때 금과 은의 이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무역에서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이런 요소들이 나오고 지금은 또 달러로 하고 있는 세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좀 일부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바이킹 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읽혔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특별히 이 지점이 좀 되게 신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가장 신선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청일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 네. 예. 그 다음에 아편.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죠. 저희가 그거랑 금융이랑 섞여갖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네. 예, 생각도 다 안 하고 있었죠. 음. 아편 전쟁이랑 아편이나 뭐 청일 전쟁이랑 금융을 그 빗대서 뭐 생각하거나 읽거나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이 뭐 그나마 제가 처음 접하는 뭐 그런 연결고리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이 책의 교훈이라고 할 만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이 매개하는 건 결국 돈인데 돈이 상징하는 건 인간의 욕구거든요. 인간의 욕구. 이 책을 읽다 보면 기존의 역사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치사 중심의 서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읽다 보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더 힘이 센 애가 이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인물들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뒷공작들을 많이 했는지. 예를 들면 중국 나중에 이제 패권 다툼하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네네. 중국의 유명한 장국 군벌들이. 근데 이게 정치사 속에서 다뤄지면 이 군벌이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을 먹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책을 피고 이렇게만 설명이 될 텐데 이 속에서는 그 군벌이 어떻게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전장이나 은행들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들이고 어떤 거래를 하고 그들한테 어떻게 빚을 지고 이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빚진 거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욕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금융이 없이는 역사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금융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금융을 움직일 수 있어야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현실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는 약간 그 낭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하면 네. 누가 이기고 이런 건 낭만인데 다 이제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돈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고 결국은 뭐 돈 있는 사람이 이긴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낭만보다는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따라서 사람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인다. 뭐 이게 우리 왕웨이 씨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일단 이 책의 한 대목 정도를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대목이 이 책의 가장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사실 시장이나 정치권의 거짓말은 소수를 오랫동안 속이거나 다수를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아니면 인류는 벌써 파멸했을 것이고 경제나 시장도 모두 붕괴되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화만이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이런 사고의 지배를 받는 국가나 국민 그리고 화폐제도만이 계속 진화하며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많은 사람이 월스트리트가 붕괴될 거라고 여겼고 금융시장도 따라서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냉정한 사고를 통해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금융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좌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금융혁신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이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왕웨이라는 작가의 금융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선을 낙천적인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 내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문단이었던 것 같은데 네. 문단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자면 왜냐면 저희가 녹음을 잠깐 끊어서 갔어요. 네네네. 이 작가 왕웨이 씨가 금융에 대해서 매우 낙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낙관적인 시각. 그렇죠. 네. 결국 금융제도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굴러갈 것이다. 분명히 일부 어떤 탐욕스러운 무리에 의해서 약간 이 금융제도 자체가 본질하고 어긋나게 기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는 금융 전체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그런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더욱 정교해질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에는 맞는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너무 낙천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해요. 과연 금융,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의 그런 고리대업,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메디치 가문에서 했던 그런 고리대 사업들을 약간 긍정적인 시선에서 보거든요. 금융 발전의 일부로서. 그런데 분명히 메디치 가문한테 그렇게 고리대로 뜯기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란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강한 금융이라는 게 어느 지점까지인가가 되게 모호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군데군데서. 이것도 이 사람이 말하는 금융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금융과 특유의 차이는 뭔가? 경계가 어디지? 이런 고민들이 중간중간 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이 책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무한 긍정이라 이거죠. 네네. 예,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더불어 중국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자신감 뭐 그런 것도 약간 그 꼴불견, 눈꼴시는 근데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네. 교환학생들 이렇게 막 보고 하면은 네. 진짜 자부심이 대단해요. 중국 교환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 자기예요. 중국인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어, 분명히 중국어를 못할 텐데. 제가 안 하죠. 그 친구가 이제 한국말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들의 그 우선 네. 뭐 이런 게 먼저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 책에서도 이제 우리 왕웨이 씨가 네. 또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자부심이 좀 더 강하지 않나. 네, 약간 비판적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박 기사가 이 책 마지막 총평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그 선뜻 이렇게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대중분들께서 각오를 하고 책 페이지를 각오까지? 예, 딱 펴주실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경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신선한 경제책. 네. 저도 중국인이 쓴 세계 금융의 역사라는 점에서 이게 되게 신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한 번쯤 이해해볼, 한 번쯤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가 금융의 역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화폐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투기자본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밥그릇을 위협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진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과거의 금융을 바라봄으로써 현대의 금융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금융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이런 걸 읽어줘야 돼요. 네, 네, 그럼요. 신선하잖아요. 가끔 편의점 가서 순대국밥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남은 방송들이 3, 4개가 남아있어서. 아유,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방송, 책 이야기였죠?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금융 이야기 방송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웨이 씨 감사합니다. 네, 책갈피와 무비신의 영화방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